프로야구 비시즌이 조용해 보이는 지금 롯데 자이언츠 쪽에서는 믿기 힘든 반전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긴가민가 했지만 구단은 꾸준히 움직여왔고 결국 외국인 투수 슬롯 한 자리를 채운 이름 하나가 야구판 전체를 흔들고 있죠. 바로 일본 NPB 한신 타이거즈에서 뛰었던 우한 파이어볼러 제레미 비슬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슬리 영입 후 롯데가 업계에서 받고 있는 평가는 단 하나죠. 이건 초대박이다. 왜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고 있을까요? 오늘은 비슬리가 도대체 어떤 선수이며 왜 롯데가 이 선수 한 명 데려왔을 뿐인데 판이 바뀌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합류가 롯데의 2026 시즌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든 이야기를 가장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팬들이 비슬리 이름만 듣고 메이저리그에서 실패했던 그 선수 아니냐라고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비슬리는 MLB 무대에서 화려한 성공을 거둔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인데요. 비슬리는 MLB에서 밀려나고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며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됐죠. 그냥 반등 수준이 아니라 재탄생이라고 부를 수준의 변화였습니다. 한신 타이거즈는 일본에서 투수 육성에 있어 매우 엄격한 팀인데요. 구위가 뛰어난 선수라도 제구가 흔들리면 절대 선발로 쓰지 않죠. 그런데 비슬리는 이 한신에서 2년간 100이닝 넘게 소화하며 2점대 방어율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일본 센트럴리그의 우승팀이 신뢰한 투수였다는 얘기죠. 2023 시즌에는 18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20, 41이닝 43탈삼진이라는 확실한 성적을 남겼고 일본 전문가들은 비슬리의 슬라이더를 NPB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MLB에서는 그저 패스트볼과 슬라이더로 밀어붙이는 전형적인 미국형 파이어볼러였는데요. 하지만 일본을 거치며 슬라이더 각도, 구위 유지 능력, 투구 템포 조절까지 모두 보완한 완성형 투수로 성장한 것이죠. 롯데 내부에서도 이 점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구속이 빠른 선수가 아니라 아시아 야구에 최적화된 구위, 경험, 멘탈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선수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롯데가 비슬리를 굉장히 빠르게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투수들은 연봉 기대치가 높고 일본에서 뛰었던 선수는 특히 금액적 허들이 존재하죠. 그럼에도 롯데가 비슬리를 쟁취한 건 구단의 판단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는 실패 확률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 지금 데려오지 않으면 다른 팀이 채간다. 비슬리의 장점은 간단하게 말해 KBO에서 통할 요소가 확실히 보이는 투수라는 것입니다. 빠른 공도 있고 슬라이더도 있으며 일본에서 이미 아시아 타자 상대 패턴까지 익힌 상황이죠. 즉 KBO에 와서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즌 초부터 바로 선발 로테이션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롯데는 그동안 외국인 선수 구성에서 큰 실패들을 겪어왔죠. 어느 해에는 구속만 빠르고 제구가 안 되는 선수를 데려왔다가 무너졌고 또 어느 해에는 제구는 좋은데 압도적인 구위가 없어 5회도 못 버티는 투수를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팬들은 자연스럽게 불신이 생겼고 롯데가 외인을 잘 뽑은 적이 있었나?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여론이 나빠졌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슬리는 일본에서 검증을 마친 투수인데요. 마이너리그에서 선발 경험이 풍부해 이닝을 나눠 던지는 것도 가능하고 일본에서 불펜과 선발 모두 가능했죠. 롯데가 비슬리 영입으로 얻는 효과는 생각보다 큰데요. 첫째, 로테이션 안정화입니다. 로드리게스와 함께 비슬리가 선발진을 잡아주면 국내 선발 자원인 박세웅, 나균환, 이민석이 부담을 덜고 던질 수 있죠. 특히 비슬리는 이닝을 먹을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시즌 초반 선발 로테이션이 무너지지 않게 해줍니다. 둘째, 안정성이 높은 외인 조합 완성입니다. 로드리게스는 KBO에서 즉시 전력감인 구위, 비슬리는 확실한 아시아 적응력, 레이에스는 리그 최고 타자. 이 조합은 KBO 전체에서 봐도 실패 확률이 매우 낮은 구조죠. 셋째, 롯데가 드디어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슬리 영입 후 야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온 평가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롯데가 드디어 외인 선택의 기준을 잡았다. 이제는 모험이 아니라 성공 확률 높은 선택을 한다. 올해 롯데 외국인 라인업은 최소 리그 상위권이다. 이게 바로 비슬리 효과였죠. 한 명의 영입이 팀 전체의 평가까지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레이에스 재계약까지 이어지며 롯데는 외인 구성만큼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최고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내년 롯데는 정말 진지하게 우승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비슬리에게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MLB에서 장타 허용률이 높았고 제구가 시즌마다 흔들린 적도 있죠. 하지만 이 리스크를 일본에서 상당 부분 해결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신 전문가들은 비슬리는 일본에서 제구 안정과 슬라이더 완성도가 가장 크게 향상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렇게 진화한 투수를 롯데가 데려온 것이죠. 결국 이번 비슬리 영입은 단순한 외국인 투수 보강이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9위, 아시아 적응력, 멀티 포지션 가능성, 나이, 성장 곡선, 팀 상황과의 궁합, 모든 요소가 맞아떨어졌죠. 비슬리를 두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 KBO를 씹어먹고 메이저리그 계약까지 따낸 폰세인데요. 팬들 사이에서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일부 스카우팅 리포트에서도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비슬리는 전혀 다른 리그에서 똑같은 변곡점을 통과했다. 폼, 성장 과정, 아시아 야구 적응력까지 폰세와 너무 비슷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비슷할까요? 폰세도 MLB에서는 특별한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평균 자책점도 높았고 팀 내 입지 역시 약했죠. 하지만 일본에 건너간 뒤 낮은 존 공략, 투구 템포 조절, 슬라이더, 커브의 동작 단순화, 이 세 가지를 완성하면서 다른 투수가 됐습니다. 비슬리도 정확히 같은 패턴인데요. MLB에서는 스탯이 들쑥날쑥, 제구 안정도 낮음, 짧은 이닝만 던지는 유형, 이런 평가였지만 NPB 한신에서 슬라이더 헛스윙률 급상승, 상하존 공략 능력 상승, 템포 조절 능력 확립, 이렇게 투수로서 완성도를 올린 뒤 전혀 다른 평가를 받기 시작했죠. 폰세가 그랬던 것처럼 비슬리도 일본에서 야구를 다시 배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폰세가 KBO에서 대박이 난 핵심 이유는 아시아 타자와 싸우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KBO 타자들은 빠른 공 대비는 강하지만 낮은 슬라이더에 약하고 템포 흔들리는 투수에 대한 대응이 느리죠. 폰세는 이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결과는 압도적인 KBO 지배력이었습니다. 비슬리 역시 일본에서 같은 학습을 거쳤는데요.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한 무기 역시 로우존 슬라이더, 템포 변화, 좌타자 상대로 궤적 변경입니다. 정리하면 비슬리가 폰세와 비교되는 건 단순히 공이 빠르거나 일본 거쳐왔다는 이유 때문이 아닌데요. 투수로서의 성장 구조, 학습 능력, 아시아 야구 이해도, 투구 패턴의 적합성, 그리고 KBO에서 더 강해질 잠재력까지 모든 부분이 놀라울 만큼 일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슬리에게 붙는 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폰세의 업그레이드 버전. 2026 시즌 롯데 마운드의 분위기는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죠. 바로 제레미 비슬리.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